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보건소장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 보건소장 스달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 보건사학과장입니다. 조미정 건강진집과장입니다. 조재복 안중보건지수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171억 9,833만 6천원에서 3억 8,346만 8천원이 증액된 175억 8,1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235억 3만 8천에서 5억 5,177만 원이 증액된 240억 5,1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과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팽성원정보건진료소 오염수 배관 보수공사 2,200만 원, 평택보건소 및 안중보건지소 진료의사 업무 대행비를 각각 9,333만 4천원과 1억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관리 및 조직 운영은 팽성원정보건진료소 집안 치마로 오염수 배관 탈거와 배관이 막혀 역류가 되는 등 각종 문제 발생에 따른 배관 보수 공사비 2,200만 원을 증액한 4억 7,3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적으로는 민간과의 임금 격차로 채용이 어려운 진료의사 업무 대행비 9,334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9,82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표본감시 운영 경비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2개소 확대 추진에 따른 264만 원을 증액한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경계 단계가 4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감시기간 한개소 운영비 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71만 4천 원을 증액한 7,5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2,000원을 감액한 7,5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재 결핵 진단 검사 지원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59만 9천 원을 증액한 1,3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8,016만 원을 감액한 8,0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한 3,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전문가 실무교육 과정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267만 6천을 신규 편성 개성하였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은 2024년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자동 전자 혈압기 물품 구입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경기도 학정 내시에 따라 75만 원을 징역간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학정 내시에 따라 공람포로 인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8,88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024년도 국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학정 내시에 따라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경기도 학정 내시에 따라 241만 원을 징역한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은 경기도 학정 내시에 따라 1,032만 8천 원을 징역한 9,8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경기도 학정 내시에 따라 284만 2천 원을 징역한 3,1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학정 내시에 따라 1억 7,6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안중보건지소 진료사업은 진료의사 업무 대행비 1억 1,250만 원을 징역한 1억 3,522만 6천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력 운영비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는 2024년도 공무직 임금 협상 체결로 인한 기본급 증액과 호봉 상승에 따른 764만 7천 원과 1,768만 1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존 지출은 2022년도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등 4건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96만 4천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쪽 보시겠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이제 신규 사업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이제 있는데요. 근데 이때까지는 평택시 자체 사업으로 7종의 22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무료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은 국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지금 우리 이거 시작할 얘기고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그 난소 기능 검사라든가 정자를 이제 검사를 해서 사전에 검사를 해서 이제 그 난임 부부 시술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미리 사전에 검사하는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부부에 한해서 이제 이걸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도 어떤 희망하는 부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신혼 부부들이나 이런 부부들을 좀 파악을 해서 홍보를 좀 하셔야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좀 지원을 받아서 출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요? 네, 만약 우리 이번에 이제 추경이 통과되면은 네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네. 그다음에 의료기관하고 산부인과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산모들에 대해서 주일에 보건소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전 산후 관리라든가 뭐 임산부 교실을 할 적에 그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빠지는 분들은 거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연계를 해서 네. 이 지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굉장히 이제 좋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또한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대통령이 작년 12월 5일 날 뭐 우리나라가 그 이제 자살률이 1위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살률을 2027년도까지는 30%를 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10년 동안 자살률을 50%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의뢰서를 주면은 그거를 이제 그 이분들이 읍면동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면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1회당 8만 원씩 8회 계약 64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상담을 받냐면은 심리상담센터나 우리 관내 한 42개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에 있는 그 종사자한테 상담을 해서 이제 자살률을 낮춘다든가 우울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7월 1일서부터 이게 사업이 시작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그 목표액이 그 자살률을 이제 그 50% 낮추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 어떤 사회와 단절됨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우울하고 또 그것이 이제 고립된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것이 이제 어떤 정신 건강에 굉장히 이제 고위험군으로 해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즉흥적으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어떤 정신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돼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말로 내가 힘든데 자발적으로 와서 읍면동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좀 힘든 부분이라고는 이제 생각되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끔 해서 이걸 우리가 자살률을 높이고 사회에 이제 건전하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이제 방안책이 있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우리 관내에 알다시피 정신의료기관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거 간담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에 지금은 그 간호사들이 지금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간호사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지금 한 600명이 되는데 연인으로 따지면 한 1,5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42개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간담회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게 거기서 관리하는 분들 그다음에 병원에서 관리하는 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제 어차피 의료기관에서 이제 그 소견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건소나 그런 데서 의뢰서가 있어야지만이 읍면동에 가서 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고 그냥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게 저기 이제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도 뭐 이거 우리가 이제 1회당 8만 원씩 하면 64만 원 정도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그 안내를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환자를 많이 보면은 또 의료기관이나 그 상담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택시는 이제 심리상담센터가 이제 40여 개가 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병원과 서로 연계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으로 소견이 된 그러한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이 그 이 서비스를 통해서 뭐 완전하게 정말 할 때까지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이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 배관에 대한 우리 수리 비용을 좀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상황을 좀 파악한 상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2,2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이 시설 관리 및 조직 운영에 이걸 그냥 예비비 차원 형식으로 긴급 보수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용을 따로 이렇게 뭐 추계를 하거나 상정을 좀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그런 건 없고요. 이번에 이제 그 집안 침하로 인해서 이제 하수관이 탈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그 하수관만 벗었고 그다음 화장실 같은 데는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올려서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타견적을 사전에 미리 여러 군데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좀 몇 군데에서 받아보니까 2,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그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건물들이 대부분 2008년이면 상당히 좀 오래된 네, 건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런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건물들이 있으면 맨 처음부터 우리 본 예산 세울 때 유지 보수 비용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추경에 세우지 않을 만큼 세워서 만약에 그게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불행이 남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대부분 보니까 뭐 국도비 내시 비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지적사항이라든지 뭐 금액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적지만 추경에 대한 부분은 실은 본 예산보다 추경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울 때는 반영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은 이 담당자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미리 사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거쳐주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의견들도 개인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뭐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한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이 좀 사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게 되면 이 부분 한번 2023년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상당히 좀 너무나 어떤 이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다면 우리가 좀 홍보도 좀 필요할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선정을 우리가 이제 그 경기도 시군 총합 평가가 이제 평택시가 이제 그 경기도에서 이번에 4위를 해갖고요. 이제 상사비로 이제 이제 우리가 지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건소 소관 해갖고 우리가 보건소는 지금 평가 지표가 저기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 지표 10개가 있는데 10개 모두 보건소가 S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에서 우리 상사비로 380만 원을 우리한테 그 줘서 우리가 이제 자동 전자 혈압계하고 우리 방문보건 관리사가 그 어르신들 이제 건강 관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혈압기를 사서 이제 어르신 건강 관리에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뭐 금액이나 그런 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뭐 이렇게 교부를 받은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결과물은 좀 홍보를 많이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이 우리 기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 좋은 이미지를 좀 심는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번 평택은 여기 제가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의사 집단 행동이 아직 하나도 없는 걸로 다행히 없는 걸로 나타나갖고 또 거기에 만약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보건소도 또 여기저기 뭐 대응책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기를 평택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